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641페이지 용익물권을 펴놓으시고 잠깐 또 이야기를 살짝 하고 가면은 지금 중개사 공부하시면서 민법을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건데 이 중개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이 민법 법대 다니면 한 학기에 6시간씩 해서 6시간씩 수업을 해서 삼 년 해도 안 끝나는 걸 학교, 대학 수업 다들 뭐 아실 거고 한 학기에 10시간씩 수업을 해가지고 3년을 해도 안 끝나는 걸 끝나지 않는 걸 여러분들은 워낙 천재라 가지고 2달 만에 끝장을 내려 한다는 거지. 민법이 2달 만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2달 공부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 민법 2달 공부했다는데 물어보면은 일주일에 3시간 수업, 3시간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2달 지나면은 2달 공부했다고 이야기해. 그럼 이거 시간 계산하면은 38이 24. 왜 이런 숫자를 만들어냈냐 하면은 하루 공부한 거지, 하루 공부. 2달 동안 했는 게 아니고 2달 동안 책을 잡고 있었지만은 하루 공부한 거지, 하루 공부한 거. 그러니까 하루 공부해가지고 민법이 끝날 것 같으면은 누가 이 고민을 하겠냐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법대에서 배우는 거고 사법시험 교과목으로 들어있는 민법이고 이걸 2달 만에 끝내겠다. 2달 공부했는데 끝났다 싶은 사람 민법 공부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 하실 때 마음을 딱 비워놓고 2달을 하루에 8시간 정도 하면은 좀 이제 갈랑가 할 건데 원래 내가 수업을 하면은 그 11월 학원 수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11월, 12월은 그 모든 학원에서 기본 강의 샀는데 기초 강의하고 솔직히 깨놓고 들어도 거뿐 안 들어도 거뿐. 그러니까 민법은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 1월달, 2월달 요 강의에서는 민법 총칙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 강의 수로 치면 한 24강에서 26강 정도 민법 총칙만. 그 다음에 3월, 4월 달에는 계약법 부분을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간단하게 가고 요때는 민법 총칙 위주로 가고 요때는 계약법 위주로 가면은 계약법이 한 16강에서 20강 정도. 그 다음에 5월달, 6월달 요때는 이제 물권법을 위주로 진도는 다 나갑니다. 이때도 뭐 계약법, 물권법 진도 나가고 이때도 민법 총칙, 계약법, 물권법 진도 나가고 이때도 민법 총칙, 계약법 진도 나가는데 이때는 물권법을 심화시키면 물권법이 요거는 한 26강에서 한 28강. 그래서 옛날에 어느 학원에서 이제 동강을 찍을 때 요거를 해가지고 요 중점된 거 위주로 잘라서 붙이면은 한 68강에서 뭐 한 75강 쭉 나올 수 있는데 6개월 동안 요렇게 하면은 사실 어찌 보면은 수업을 한 번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월달, 8월달 문제풀이 들어가고 보통 학원 과정들이 다음에 9월달 모의고사 문제 풀고 뭐 10월달 뭐 또 마무리 특강하고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는데 지금 인터넷 촬영하는 것은 요 과정 중에서 요 강의를 찍으려 했는데 요 강의를 찍는다는 말은 민법 총칙은 이거 100점짜리 강의고
요거는 계약법이 100점짜리 강의고, 요거는 물권법이 100점짜리 강의고, 물론 특별법은 각각 관련되는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이번에 촬영하는 거는 대충 한 45강에서 45강, 46강 이래 될 것 같은데,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은 한 85점 강의,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내가 수업에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수업에 빠져가지고 그 체계로 완성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강의가 이제 끝날 때쯤 돼가고,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강의가 요게 끝나면은, 완성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시간을 내가지고, 여기서 일단 강의를 끝나는 겁니다. 요, 45강이든 46강이든, 강의가 끝나고, 그리고 한강 정도 해서, 민법 전체를 그냥 연결시키는 강의를 할 건데, 요게 문제풀이 할 때, 또는 모의고사 할 때, 한 3시간 정도 필기 안 하고, 여기서 수업했던 것보다 말을 좀 더 빨리 해서 필기 안 하고 민법 전체를 읊으면은 3시간 하면 다 읊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학원 수업할 때 요 어느 쯤에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도예 특강을 하는데, 이번에는 강의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인터넷에도 돌아다니고 있을 거고, 요거를 7강을 하면 7강을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 들으셔도 됩니다. 특별법 부분은 빼고, 부분은 주임법, 상임법, 그다음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쪽은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빼고는 들으셔도 되는데, 7강을 맞추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루에 한 개씩 들으면은 일주일 만에 다 듣는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민법을. 그러니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짜리 7강인데, 그걸 좀 빨리 듣게 해가지고 하면은 1시간 안쪽에 끝내면은, 하루에 한 개씩 들으면은 일주일 만에 끝내면은, 요 기간 활용을 하면은 8번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요 강의가 되고 나야 요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옛날에 어느 분이 수업을 딴 데 듣고, 요걸 어디서 듣고, 요거 들으려고 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갔는데, 기본이 안 되면 들을 수 없습니다. 기본이 안 되면은. 그리고 시험은 절대로 이걸 벗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벗어나지 않지만은 기본 바탕이 안 깔리면은 못 들어, 이거는.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내 수업 3시간 하는 이걸 벗어나는 것은 없어, 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런데 이걸 알아들으려 하면은 단계를 밟아야 이걸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내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내 일정상 9월 15일쯤 돼가지고 요거를 촬영해가지고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한강은, 요거는 한강만 찍을 건데, 한강이 30분이 될지,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그거는 그때 가가지고 할 건데, 요게 연결이 되면은 요거 가지고 민법 공부가 끝납니다. 하여튼, 결국에는 이걸 알아듣기 위해서 하는데, 옛날에 내가 학원 수업하고 막 그럴 때는 요게 소문 나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있다가 요것만 들어가지고 뭐 어찌 해보려는 사람, 도둑놈이지 깨놓고. 죄송합니다. 괜히 흥분했네. 내 말은 지금 이제 2월달 뭐 다 올라갈 때쯤 되면 한 3월달쯤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미리 찍어 놓더라도, 그러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요쯤 되면은 요거를 들을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와가지고 영업하는 거는 요것만 필요해요. 요것만. 그 다음에 합격하시고 난 뒤에 뭐 전화를 해가지고 또는 인터넷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 수업을 안 들으면은 내가 질문한 걸 답변해줘도 답변도 못 알아들어요. 민법은 자기가 기본 실력이 안 되면 답변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 영업을 하고 업을 할 때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합격하기까지입니다. 합격하기까지 공부를 정상적으로 하시라는 거지. 근데 지금 이쯤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완결되고 나면은 요걸 그냥 6일 정도 봐줘야지. 6일 만에 빨리 한 번을 일단 들으시라는 거지. 6일 만에. 그래도 안 됐다 싶으면 한 번을 더 들으시라는 거지. 6일 만에. 6일 만에 그걸 어떻게 한 번 다 듣냐고요? 하루에 8강 정도. 6강에서 8강을 하루에 들으시면은 6일 하면 다 들을 건데 6일 만에 어떻게 듣나? 엄살 떨지 말라고요. 강의하는 사람도 6일 만에 촬영해 이거. 어떤 놈은 하루에 8시간, 10시간 말을 하고 하는데 앉아가지고 8시간, 10시간 책을 못 보겠다. 엄살 피우지 마시라고요. 원래 옛날 선비들 앉은 자리에는 풀도 안 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민법 공부하는 사람 앉은 자리에는 풀도 안 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왜 민법 공부하는 사람 앉은 자리에는 풀도 안 나? 그놈이 지독해서 그럴지도 모르지. 너무 오래 앉아 있었어. 너무 오래 앉아 있어.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날로 먹을 수는 없는 거고 누가 무슨 지랄을 해도 민법 과목은 날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객관식 시험 치니까 잘 찌가 넘어갈 수는 있지. 객관식인데 뭐. 그런데 잘 찌가 넘어갈 확률이 몇 프로지? 잘 찌가 넘어갈 확률이 0.02%는 되겠지 뭐. 확률 제로라는 거지, 제로. 확률 제로. 확률이 50% 미만인 거는 제로입니다, 제로. 사람들이 뭐 경쟁률이 몇 대 몇이냐 뭐 이래 얘기하는데 1대1이지. 모든 시험은 경쟁률은 1대1. 자기하고 싸움. 다른 사람 뭐 필요 뭐 있어요? 계획을 잘 잡으시라는 겁니다. 이 강의를 들으실 때쯤 되면은 이제 시험 과목이 어떻고 특성들이 파악이 됐을 건데 계획을 잘 잡아서 하면은 단번에 끝냅니다. 내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중개사 공부 2주일 만에 끝냈다고. 민법이 돼 있으니까. 민법이 정확하게 돼 있으면은 어찌 보면 2주일도 아깝지 뭐. 민법이 안 돼 있으면 골 때리는 거고. 민법이 돼 있으면은 지금 생각하면 2주일도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좀 더 장황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정도 약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641페이지 펴놓으시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리는 것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 중에서 물권을 하고 있고 요 물권에 일단 민법상 점유권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정당한 권한 여하를 불문하고 사실상 지배만 있으면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현재 점유 여부를 떠나서 점유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권원이 되는 것을 본권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본권의 완전 물권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 소유권이고 이 완전 물권인 소유권의 힘을 제한하는 것을 제한 물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제한 물권 안에 용익 물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용익 물권 중에 지상권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 요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지상권이 뭔데 이러면 아직 뭔 건 모르겠지만 용익 물권이다.
그 중에서 제한물권이다.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의 힘을 제한한다.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한이 되는 본권이고 물권으로서 권리에 해당하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다. 제목 공부 다 한 겁니다, 이거. 여튼 제한물권이다라는 말은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하지 내가 토지 소유자인데 내가 이 땅 위에 건물 짓고 싶으면 내 땅에 다른 용의권 설정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왜? 완벽한 소유권, 여기에 사용수익 처분의 권능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토지 소유자라면 그 토지 소유권 위에 그냥 건물 지으면 돼. 근데 어쨌든 A라는 사람이 경치 좋은데 토지를 하나 소유하고 있고 길 가던 B 이 토지에 보니까 야, 내 이 명당에 건물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 토지 위에 건물 짓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이 되고 허용하면은 매입해가지고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이 가장 좋아.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해서 거기에 건물 지으면 돼요. 근데 저놈이 죽었다 깨나도 니한테 팔기는 싫대. 그럼 빌려 쓰면 되지 뭐. 그 빌렸을 때 물권의 방법으로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짓는 방법으로는 지상권을 설정해서 건물을 지어도 되고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을 해서 건물을 지어도 되고 물권의 방법으로 못 빌려주겠다 그러면 채권의 방법으로 빌려 쓰는데 그걸 공짜로 빌려 쓰면 사용대차를 할 것이고 대가를 지불하고 빌려 쓰면 그것을 임대차라 할 거예요. 니한테 빌려주기도 싫대. 그럼 어떡하죠? 몰래 가서 밤에 건물 지을까? 남의 토지 위에 불법 점유해가지고 건물 지으면 철거 청구를 당해가 철거당할 거라고. 그 마음을 비워야지. 에이, 저거는 내하고 인연이 없는갑다 생각을 하고 건물 짓는 마음을 접어야지. 뭐. 원래 민법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구별해가지고 왜 차이점이 있는가. 근데 공부를 다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내가 책에 곳곳에 도표를 그려놨는데 그 도표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시라는 거지. 길 가다가 친구를 딱 만났는데 야 친구 너 요새 민법 공부한다는데 민법 한번 이야기해봐. 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려고 민법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은 교과서를 보고 무슨 말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이게 어떤 문제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어떤 원리가 적용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지 백지에 쓰는 거 아니라고. 그거는 내 같은 사람이 하는 거고. 민법 강의하실 생각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고. 중개사 공부하는 정도의 양이라면 500년 해야 되고 500년. 왜 500년이냐고요? 잠깐 이야기하면 내가 한 20살 좀 넘었을 때부터 해가지고 한 34살 때까지 하여튼 10년 이상을 어쨌든 그 당시의 사시, 요새 사시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걸 공부하면서 1년에 6개월은 밤샘을 한 것 같아. 1년에 6개월은 밤샘. 우리가 밤샘이라는 것은 24시간 잠을 안 자는 걸 밤샘이라 해. 밥만 먹고 책만 보는 거지. 밥만 먹고 책만 보는 거. 그 1년 중에서 6개월을 밤샘해가지고 민법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러면 6개월 딱 하면은 진짜 걸어다니면은 별이 번쩍번쩍하고 탁설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참 어르신들한테 미안하지만 별이 번쩍번쩍할 때 그냥 탁설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까지 가봤어요. 10년을 그래 10년. 그래가지고 민법에 빠졌으니까 사실은 합격 못하고 민법 강의는 하고 있겠지. 딴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라고 기분 나쁘니까. 목숨 걸고 한 사람하고 시시끌렁 놀면서 하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기분 더럽게 나쁘니까. 보면 몰라. 보면 다 그게 안 보여? 실력이 닦이면 보일 거라고. 실력이 안 닦이면 구별 안 가겠지. 실력이 닦여야 저놈이 영어를 하는가 독어를 하는가 불을 하는가 구별이 되지. 실력이 안 되면 영어인지 불인지 독어인지 어떻게 알아. 여튼 지상권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읽어내면은 타인 토지 위에 어떤 권리라고.
타인 토지 위에, 또 토지 위에 이라니까 토지가 있고 요 위에만 말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다. 그래서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 토지 위에, 요 안에 말 다 들어 있습니다. 타인 토지 위에 수목,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에 대한 용익물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한번 구별해 놓고 가면은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 토지 위에 수목,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용익물권으로서 이거 용도 제한이 있습니다. 용도 제한이 있습니다. 지역권이라는 것은 어떤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빌려 쓰는 것으로서 편익에 제공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거는 용도 제한이 없습니다. 전세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고, 그래서 용도 제한이 있습니다. 다 물건인데, 다 물건이긴 한데 지상권은 배타성이 있습니다. 지상권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사용 못한다는 거지. 전세권에도 배타성이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부동산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도 사용 못해. 소유권 힘을 제한하는 건데, 지역권의 경우에는 비배타적, 비한정적, 공용적 성질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용적 성질을 가진다. 함께 더불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역권은 요역지 토지에 부종하고, 부종성이 있으면 수반성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부종성 안에는 좁은 의미의 부종성과 수반성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세권은 전세금에 부종하고,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없습니다. 일단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지상권자가 지상의 건물을 건축한 후 건물이 멸실되었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 토지 소유자가 지상의 건물을 건축했는데 건물이 멸실한다고 토지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지상권자가 지상의 건물을 건축한 후 그 건물이 멸실된다고 해서 지상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런 것들도 공부 다 하고 난 뒤에 확인해 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공부하신 분들이 들으면은 오 그렇네 이래 되는 거고, 공부하는 사람이 들으면은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고. 그 중에서 이제 지상권을 봅니다. 지상권이 뭐냐? 물권이다.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원이 된다. 소유권의 힘을 제한한다. 용익물권이다.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 그런 거 저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럼 이러한 지상권이 어떻게 취득될 것인가? 지상권이 어떻게 취득될 것인가? 많이 했죠. 법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럼 법률 요건에 뭐가 있나? 법률 행위라는 것도 있고, 법률 행위에 하지 않는 법률에 규정된 것도 있다.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 부동산 소유권뿐만 아니라 부동산 물권,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도 지상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 소유권 등기는 등기부 갑구에 할 거고, 지상권 설정 등기는 등기부 을구에 할 거고. 그래서 소유자와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민법, 종식, 법률행위 이론, 계약법 이론 다 들어간다는 거 설정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여야 지상권 취득한다는 거. 다음 지상권자로부터 양수할 수도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하고 거래를 해서 을구의 독립 등기로 지상권 설정 등기가 되는데, 등기법을 알아야 알아듣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지상권자와 지상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등기부 을구에 지상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경영합니다. 이것도 미리 하나 봐놓고 가면은 토지가 있는데 갑부를 열어봤더니 A가 소유자이고 을구를 열어봤더니
이 B가 지상권자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이 토지 누가 사용할까 물어보면 이 사람이 사용할 거라는 거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데 이 이후에 누가 저당권을 설정을 하면서 A한테 돈을 빌려주었고 누가 B로부터 지상권을 양수하여 지상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면 나중에 이 사람이 경매 실행하면은 이 지상권은 소멸될까 안 될까? 소멸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부기 등기하는 이유는 앞에 있는 이거하고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라는 거. 기록상 여기에 있지만 이 권리하고 성질이 똑같다는 거. 그래서 선순위 권리니까 저당권 실행되어도 이 지상권 등기는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 등기부만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 취득하는 거 상속받으면 됩니다. 재산권인데 상속이 일어납니다. 지상권 위에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니까 경매를 통해서 경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이론상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론상. 근데 지상권에 특유한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법정지상권. 여기에 성문법상 법정지상권도 있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과서 편제대로 저 뒤쪽에 가서 보시기로 하고 법률 행위에 의해서 지상권이 취득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되는데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는 불문한다는 거.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 지역권에 있어서 지료도 요소가 아니라는 거.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은 요소라는 거. 유상의 약정을 할 수가 있는데 유상의 약정 안 하면 무상이고 유상의 약정을 하면은 등기할 수는 있다는 거. 등기법에 가면 이런 게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이 등기는 필요적 등기사항이겠지만 유상의 약정 등기할 수 있다는 거. 임의적 기재사항 이거는 대항력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등기부의 기재가 없으면 제3자에게 주장하면 못하고 등기부의 기재가 있으면 제3자 즉 소유권 양수인에게도 소유권 양수인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 그러면 이렇게 취득이 되었다면 타인의 이것을 빌려 쓰는데 얼마만큼 빌려 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빌려 쓸 수 있는 거예요. 최장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최장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래 논의가 있었는데 판례가 영구 무한의 지상권 가능하다 했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판례는 구분지상권과 관련되는 판례인데 우리 시험에서 그냥 지상권 영구무한 설정 가능하다. 이게 옳은 지문으로 처리된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 겁니다. 영구무한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하철 지나가는 자리 개인 토지 밑으로도 지하철이 지나갈 건데 그 토지 등기부 때 보면은 등기부 얼구에 구분지상권이 영구무한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타인 토지 위에 수목,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니까 최단기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타인 토지 위에 석조, 석회조, 연화조, 기타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짧아도 30년은 보장해줘야 된다는 것. 기타 건물이라면 15년은 보장해줘야 된다는 것.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면 공작물 소유 탑 같은 거 설치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5년 이상은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 사람이 이런 거 약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존속기간 약정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최단기만큼 보장되어야 되는데 종류와 구조만 정했더라도 최단기만큼 보장해 줘야 되는데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다면 15년은 보장해 준다는 것. 그런데 수목은 언제나 최단기가 30년이다라는 것. 일단은 칠판 때문에 일단은 지우시고 그러면은 언제
언제 일단은 존속기간 동안 그러면 어떠한 효력을 누릴 것인가? 토지 소유자가 있고 지상권자가 있으면 이 지상권자가 토지를 사용 수익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도 정당한 점유 권원이 된다는 것. 그래서 지상권 존속 기간 중이라면 소유자라도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A가 소유자라면은 이 사람이 점유하는 것이 원칙적이겠지만 원칙적이다라는 거하고 이상적인 거하고는 또 다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지, 점유를.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 어떤 사람이 현실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지. 그렇다 하더라도 내 거다 내놔라고 언제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일 수도 있고 전세권일 수도 있고 지금 부동산 가지고 예를 들고 있으니까 유치권일 수도 있고 동산이라면 질권일 수도 있고 이거는 물권인 본권이고 세상 사람 누구에 대해서도 내가 물권자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고 지역권의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임차인일 수도 있고 사용차주일 수도 있고 또는 동시이행 항변권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원이 되는 것은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물권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항변권일 수도 있고 그때 우리가 이 사람을 직접 점유, 이 사람을 간접 점유라 할 것인데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매매 등을 원인으로 누군가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새로 소유권 취득한 자는 내 땅이니까 비키라 할 수 있는가? 이 사람한테는 못해. 왜? 물권이니까. 물권은 세상 사람 누구에게라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라면 주장할 수 있어요. 네가 임차인인 거는, 네가 사용차주인 거는 임대인이나 사용대주에 대한 것이지 내한테 주장할 권리가 아니라는 거지. 네가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것은 쌍무 계약 관계에 있는 그 사람한테 행사할 것이지 내한테 할 건 아니라는 거지. 이 이야기를 살짝 해보는 이유가 앞에서 공부를 했지만 물권과 채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점유를 요소로 하는 본권이 어떤 것인가를 마인드 잡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점유 사용할 수 있고 이때 이 사람을 간접 점유라 하고 이 사람을 직접 점유라 한다라는 것. 이 사람은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의 지원권이 있고 간접 점유자로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지원권이 있고 이 사람은 왜 이래? 이 사람이 직접 점유자, 이 사람이 간접 점유자.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를 직접 점유, 그 배후에 있는 자의 점유를 간접 점유다라고 할 것인데 일단 이 사람도 직접 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지원권, 지상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지원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쪽이 점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람한테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채권권 이런 게 행사 못 한다는 거.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가 충돌하면 직접 점유를 우선 보호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여기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건축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직접 점유 가지고 하지 말아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간접 점유 가지고 하지 말아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소유권에 의해서 하지 말아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지상권 가지고도 하지 말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체계들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약정 용도대로 사용하면 되고 약정 용도대로 건물 짓기 위해서면 건물 지으면 되고 뭐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나무 심으면 되고 그 다음에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고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은 을구의 독립등기로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담보권은
19의 독립등기로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과 가등기 담보권은 을구의 부기등기로. 그러면은 이러한 지상권이 때가 되면은 소멸할 거라는 거예요. 남의 걸 빌려 쓰는 거니까 소멸할 거예요. 물건이니까 목적물이 멸실되면 소멸할 것이고, 즉 물건의 공통된 소멸 사유에 의해서 소멸된다는 거. 지상권자가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될 것이고, 혼동 나오니까 저 앞에서 했어야 되는데 혼동 나올 때마다 사실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공자가라사대. 사람이 생각만 하고 공부는 안 하면 위태롭다라고 이야기했고, 공자가라사대 사람이 생각은 안 하고 공부만 하면 혼동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혼동하고 같은 말은 아니겠지. 이거는 풀었으면 헷갈린다 이 소리. 사람이 생각만 하면은 오만 별짓을 다 하지. 옆에 사람 딱 치다 보니까 잡아 죽이고 싶어. 그대로 하면 위태롭지.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해도 된다, 이런 걸 판별할 능력을 길러내야 된다는 소리 갖고 내가 공자가 아니니까. 공부만 하면은 열심히 외우고 계시죠. 민법만 외우는 것도 아니고 학계론, 중개사법, 등기법, 세법 다 외우고 계시죠. 나중에 미칠 거라고. 외우기 시작하면은 다른 과목 다 합친 거에 곱하기 100배를 해도 민법 외울 게 많아.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나중에는 공부를 포기하게 돼 있어요. 민법을. 야금야금 조금씩 가랑비에 옷 뜯듯이, 안개에 옷 뜯듯이 살살 야금야금 이해해가는 게 민법이라 했습니다. 그 맛을 모른다면 민법을 끝낼 수 없습니다. 처음에 암기를 가지고 공부 시작하면은 요만큼 암기하면 될 것 같아. 2달 지나고 나면 암기할 게 이만큼 보여. 암기를 해도 나름대로 뭔가는 보여. 그래서 이빨을 꽉 깨물고 이만큼을 암기를 해. 그러면 다음에는 암기할 게 이만큼 보여. 열받아가지고 이만큼 암기를 해. 다음에는 이만큼 암기할 게 보여. 왜 포기를 못하는데? 내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사기당하는 사람이 야금야금 당하면 맛이 간다고. 처음에 뭣도 모르고 연락이 외웠는데 암기할 게 더 있어도 요거 버리는 게 아까워서 이만큼을 외워. 그래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이만큼 암기할 게 더 있으면 저거 버리기 아까워서 또 외우기 시작을 해. 공부를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6개월 만에 끝나는 게 정상이고, 약간 비정상적으로 하더라도 보니까 한 3년 걸리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중개사 공부를 10년 하는 분도 계시대. 옆에 사람이 물어보면 오만 거 잘 하고. 맞는 거 틀린 거 어떻게 알아 그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옆에 사람이 좀 암기하는 거 쭉 하면은 신처럼 보이겠지. 뭣도 모르는 사람은 민법을 가르치려고도 하지 마. 자기가 몰라가 죽는 건 괜찮은데 옆에 사람을 왜 죽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나 여러분이나 사람이고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종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혼동에 의해서 소멸될 수도 있고 이러면은
물권법 서러운 부분에서 했던 혼동과 관련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결합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효력에서 그러면은 물권법 서러운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그 물권적 청구권이 다 여기에 적용된다는 걸 이해를 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 또 다른 사람의 취득시효 이게 원시 취득이니까 취득시효 완성 전에 설정되어 있는 지상권은 소멸될 수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앞에서 물권 공통된 소멸 사유로 본 거니까 여기서 보는 것은 존속기간 만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존속기간 만료 약정 소멸 사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소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소멸되고 나면 뒤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소멸되고 나면 뒤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A 소유의 토지를 B가 지상권자로 빌려 쓰면서 건물을 건축했을 수도 있고 나무를 심었을 수도 있습니다. 존속기간이 끝났어. 그러면 깨끗하게 돌려줘야지. 그러면은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수거해서 토지를 원상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남의 거 빌린 대로 돌려줘야지. 그때 이 사람이 야 그거 수거하지 말고 내한테 팔아라. 지상물 내한테 팔아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고 이번에는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면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라 했습니다.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면 야, 한 번 더 빌려 쓰자 갱신 청구할 수 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상물 너가 사가라.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든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은 이거는 형성권으로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의 지상권 설정한 자가 이 토지에 비용을 들였을 수 있는데 지상권적에는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왜냐하면 내가 건물 짓기 위해서 들인 필요비는 내가 부담하는 게 맞다는 거지. 근데 내가 복토 등으로 인해서 토지 가치를 증가시킨 유익비가 있으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인정해 준다는 거. 유익비의 경우에는 지출액 그리고 증가액이 현존하는 경우에 돌려받을 자의 선택에 따라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비용 상환 청구권은 물건과 관련돼서 발생한 것이니까 상환 안 해주면 유치권으로 연결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른바 담보지상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담보지상권이라는 것은 이게 A 소유의 토지인데 누군가가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돈 빌려주고 가등기 담보권 설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A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자가 이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당권자나 가등기 담보권자는 건물 짓지 마라 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 왜? 이것들은 가치권이고 용익적 권리를 내용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용익권을 가지고 있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터치 못한다는 거예요. 건물이 들어서 버리면 건물이 들어서면 토지 가격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걸 또 판단은 거꾸로 한 사람이 있죠. 건물이 있으면은 건물값하고 치가지고 가격이 높을 수는 있겠지. 내가 물은 거는 그게 아니고 빈 땅하고 건물 들어선 땅하고 땅만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비싸냐는 거지. 빈 땅이 비싸야지. 건물 들어서 있으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못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건물이 들어서면 결국에 토지 가치가 줄어들면 돈 빌려준 이 물권자, 담보 물권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건물 못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해 놓는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지상권은 자기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담보물권의 효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해 놓은 것이고, 따라서 이 사람으로부터 누가 임차한 자가 지상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면은 이 지상권 가지고 이제 건축하지 말아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물권의 효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설정된 지상권을 이른바 담보지상권이라 하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내 책에 먼저 있고 그 다음 시험 나왔다는 거지. 그때 이것들이 변제에 의해서 소멸되면은 말소 등기 안 해도 이 지상권도 소멸된다는 것. 근데 어떤 사람들은 등기부를 이렇게 해놓은 사람도 있다는 거지. 지상권을 먼저 설정하고 그 뒤에 돈 빌려주면서 저당권 설정한 사람도 있다는 거지. 이 경우에는 조심해야 돼. 저당권이 먼저 있으면 경매 들어오면 후순위 지상권은 소멸되겠지만 저당권 앞에 용익물권이 기재되어 있으면 이건 소멸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담보권의 효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정되는 이른바 담보지상권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 641페이지는 공부 다 하시고 확인하시는 거고, 642페이지 지상권, 타인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인데 성질 제한물권으로서 용익물권이라는 것.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토지 일부라도 상관없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그런데 농경지는 전세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해놨습니다. 그것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목 소유를 위한 지상권 설정은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 부동산 이용권이니까 상린관계 따라 묻고, 그 다음에 물권, 재산권으로서 양도상속성 인정되고 지료는 요소가 아니고 지상권에는 부종성 없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과 임차권 비교도 공부하시고 확인하시는 거고, 지상권의 취득, 법률행위에 의해서 취득되려면 등기하여야 취득된다는 것.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일반적인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취득 사유, 상속, 공용이수, 판결, 경매, 시효 취득,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는 것. 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등기까지 있어야 될 것이고, 넘기시면 지상권에 특이한 것으로서 법정 지상권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교과서 뒤편에서 설명한다는 거. 지상권 존속기간 약정했을 때 최장기 제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영구 무한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고, 최단기 보장 규정 아무리 짧아도 석조, 석회조, 연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최단기 30년, 그 다음에 기타 건물 소유 목적이라면 15년,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최단기 5년은 보장해 준다는 것. 그 다음에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을 때에는 최단기만큼은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15년은 보장해 준다는 거. 근데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언제나 최단기 30년이다라는 것. 설정계약 갱신,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든지 허용됩니다. 100년 빌려서 일하고 100년 지나고 난 뒤에 또 계약하면 되지 뭐.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이거는 뒤쪽에도 있습니다.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간접적으로 갱신을 강제하게 될 것이고, 그때 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으로서 거절당할 수 있는데 거절되었을 때 행사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라는 것. 그
그 다음에 강행 규정과 관련되는 이야기. 지상권의 효력, 지상권자는 약정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거. 상딩관계 따라 붙고 앞에서 이야기된 것이고, 지상권자는 목적물을 점유 사용할 것이고, 따라서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지원권도 누리고, 지상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지원권도 있고, 지상권도 재산권이다. 양도 처분 가능하다는 거. 지상권과 지상물의 분리 처분도 가능합니다. 토지 소유권과 지상물, 건물 소유권 분리 처분 가능하듯이 지상권 위에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설정할 수 있고 648페이지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했습니다. 약정할 수는 있다는 거, 약정했을 때 등기할 수는 있다는 거, 정감 청구권 있고 돈 이야기 나오는 데는 정감 청구권 다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존속 기간이 있고 그럴 때. 근데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한 때에는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불연속 2년이어도 무방한데 지상권이 설정되고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양도 전후에 걸쳐서 2년 이상인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그것도 시험 나왔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있고 값을 열어봤을 때 A가 소유자인데 얼굴에 보니까 누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지료 기재되어 있는데 1년을 연체하고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또 1년 연체함으로써 이렇게 소유자 변경 전후를 합산해서 2년인 거 가지고는 소멸 청구 못한다는 거. 한 사람에 대해서 2년 이상이어야 소멸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는 약정지상권의 경우에는 무상이 원칙이고 유상을 약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는 366조 때문에 유상이다라고 유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지료를 정할 수 있는데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해질 수 있는데 법정지상권이 발생을 했지만 지료에 협의가 없어서 지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그것이 2년을 넘어서도 확정된 게 없으니까 소멸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런데 동그라미 2번 649페이지 판결 확정 후 지료 지급 청구를 받고도 연체하고 있을 때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서 2년분일 때는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지상권자, 물권의 전권이 있고 불법 점자에 대해서 사용권을 침해했으니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지상권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토지 소유자는 이미 자기는 사용 권능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못합니다. 이른바 담보지상권 읽어보시고 담보권의 효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 지상권의 소멸, 일반적인 물권 소멸 사유에 소멸되는 것이고 물권법 소론에서 했던 거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고 지상권의 특이한 소멸 사유 좀 전에 보셨던 거 2년 이상 연체했을 때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자 포기해도 되고 소유권도 포기 가능한데 지상권도 포기 가능하고 약정 소멸 사유에 의해서 소멸될 수 있고 지상권 소멸했을 때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수거해서 토지를 원상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그때 지상권 설정해준 자 지상권 설정해준 자는 결국에 소유자겠죠. 그때 이 사람이 매수 청구하면 지상권자, 빌려서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 매수 청구권 형성권이다. 다음에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과 매수 청구권 앞에서 이야기된 것이고 매수 청구권 행사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니까 동시행 항변권 따라 붙고 지상권에는 비용 상한 지원권 규정은 없지만 유익비 상한 지원권은 인정되고 유익비 상환 안 해주면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특수한 지상권으로서 구분 지상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상권을 설정을 하면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만큼 지상권자가 사용할 것이라는 것. 근데 구분 지상권이다 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특정 상층 또는 특정 하층 그 부분만 빌려 쓰기 위한 것을 말한다는 것. 따라서 성질은 지상권과 다를 바 없고 양적인 차이만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상층 또는 하층 요 지하철 지나가는 거
뭐 전선 지나가는 거, 그 특정 층만을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수목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은 못한다는 거. 나무를 심으면 위로 아래로 다 활용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수목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은 안 된다는 것. 뭐 의 이야기가 됐고, 성질 물권이다, 용익 물권이다, 뭐 제한 물권이다 이런 이야기 됐고, 그럼 취득은 기본 체계를 맞추라는 겁니다. 법률 요건 충족돼야 되고, 법률 행위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될 수 있고,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고, 법률 행위에 의해서 구분지상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물권이니까 당연히 등기되어야 될 것이고, 등기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되고, 당연히 영구무한으로 설정될 수 있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고 할 때 토지 소유자 외에 토지 소유자가 있고, 이 토지에 대해서 뭐 지상권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저당권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지상권 위에 또 다른 누군가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토지에 대해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있으면 이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승낙 없으면 설정 못하는 것이고, 그 정도 아시죠? 652페이지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의 일정한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말하는데,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위해서 6차 개정 시에 도입된 것이고, 구분지상권 취득, 법률 행위로 취득하려면 즉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의 효과 살짝 보시는 거, 물권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의 법정지상권 있는데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